내가 이상하게 유산소 운동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가장 안 좋은 운동 방식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은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단은 7, 8, 운동은 2, 3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식단만 하고 운동을 안 하기에는 운동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죠. 다이어트 초기를 넘어 중기로 왔을 때 정체기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운동이 병행이 되면은 정체기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목적이 다이어트신 분들은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의 감소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저장돼 있던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몸에 있는 체지방을 소모하고 싶으시면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저강도로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조깅이나 사이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유산소 운동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안 좋은 운동 방식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죽어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운동법은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나 낮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유산소를 하는 초반에는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하는 유산소 운동인데 탄수화물을 소비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운동은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죽어라 천국의 계단만 하고 러닝머신만 뛰는 것을 내가 운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살이 안 빠지고 힘만 들고 힘은 드니까 운동이 끝나고 괜히 뭘 더 먹게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유산소 하기보다 앞에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을 빨리 태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체지방 감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소비를 시켜준 후에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은 유산소 운동을 통한 지방 분해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가 있고요. 조깅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유산소는 굳이 강도를 높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강도로 하시면 되는데 나의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가 되는 강도, 최고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40살인 분들은 180의 최고 심박수가 되는 거겠죠. 180의 60%, 내 심장이 분당 108회 정도가 뛸 정도의 강도로 일정하게 30분 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할 기계가 없으면 기준을 내가 달리고 있을 때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되는데 노래는 못 부르는 그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강도가 뱃살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30분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체지방 감소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비만인데 유산소 운동만 하는 유형입니다. 마른 비만이 뭐죠? 전체적으로 체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체지방은 높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인바디라면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없는 근육이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전체적인 근육이나 체지방 비율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육을 키워주는 게 좋은데 이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스쿼트는 우리 하체 운동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하체, 둔근, 코어 그리고 전체적인 상체 근육 전반적으로 다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웨이트 중에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도 운동할 때 항상 운동에 꼭 첫 번째로 넣어주는 운동입니다. 스쿼트를 통해 하체 근육이 단련이 되면은 근육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오히려 유연해지면서 무릎이나 발목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른 비만인 분들은 오히려 유산소를 줄이고 이런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늘려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체지방 감소나 뱃살을 없애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세한 스쿼트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몸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운동이 익숙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워밍업이나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발목이나 무릎에 부상이 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대부분 너무 무리하게 뛰시고 나서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천천히 조금씩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살 빼려고 운동한 건데 오히려 다쳐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강도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하기 전에 무조건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서 몸을 조금 더 풀어준 후에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면 너무나 좋은데 또 모두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또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한 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인데요. 30분만 해도 이 모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던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 없이도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운동법이고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강도고 운동선수들을 위한 운동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겁먹으실 수가 있는데, 내 몸에 맞는 강도 설정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내가 처음 운동하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 3개월 이상 내가 유산소를 좀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몸이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또 일정 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해주고,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여러 세트를 반복하는 걸 말하는데요. 30분 내외로 해주시면 되고요. 인터벌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모와 체지방 소모, 그리고 체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러닝을 예시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설명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분 30초 동안 내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정도로 뛰고, 그리고 한 1분 30초 정도 쉬고 반복합니다. 이 한 세트가 3분이고 이 3분을 10번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만 30분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난 체지방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대 휴식의 비율도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대2,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맞는 그런 비율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숨이 헐떡거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달리기 타고 나서 달리기 끝났는데도 뭔가 숨을 계속 거치게 들이실 때가 있잖아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헐떡이고 있는 게 뱃살이 빠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분명히 유산소 운동은 우리 체지방을 감소하는데 너무나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조금 활용해 봐서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유산소 운동을 조금 잘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알려드린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살을 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 시작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